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옛 한전부지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1조 7천억 원가량의 공공기여금을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점차 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구가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서울시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히면서 법정 다툼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데요.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서울시와 강남구 양쪽 입장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수도권 뉴스, 인천시가 노후 수도관을 교체한다는 소식입니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는 누수가 발생하고 붉은색 수돗물을 유발하는 노후 수도관을 2020년까지 모두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예산 1,500억 원을 들여서 405km 구간의 노후관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인천 시민들이 더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오프닝 곡은 쉬나 이스턴의 모닝 트레인 준비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지난해 9월이었죠. 현대차 그룹이 10조 5,500억 원에 서울 삼성도 한전 부지를 사들였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이 땅에다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즉 GBC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 지자체에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투입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두고서 어디에 써야 할지 서울시와 강남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건데요. 올해 내내 서울시와 강남구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을 점검해보죠. 우선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동남권 공공개발추진반의 김형학 반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공공기여금도 사실 개발이익금이다, 기부찬합금이다 용어가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네. 공공기여금으로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공공기여라는 거는 이제 한전부지의 현재 그 도시계획적으로 용도 지역이 3종인데 그걸 일반 상업으로 변경에 따라서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이제 그 사업자가 그 일반 그 대중에게 다시 그 기여를 하는 거를 공공기여라고 하는 거고요. 네. 기부채납이나 이런 용어하고는 조금 개념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국토계획법을 보면은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하거나 토지 개발할 때 지자체가 기부 체납을 요구할 수 있다. 네. 이걸 공공기여라고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돈이 공공기여금인데 네네. 여기서 이 지자체가 서울시로만 한정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 토지주가 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토지를 개발할 때는 우리 도시 계획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서울시장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돼 있고, 예. 그런 법적 당사자끼리 사전 협상을 통해서 공공기여 내용이나 규모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저희 강남구라든가 해당 자치구와 당연히 협의를 거치고 그런 내용을 반영을 해서 사업자하고 협의를 진행을 할 계획인데, 협의를 할 계획인 것은 많은데 예. 권한 자체의 조정 여부가 지금 걸려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조 7,030억 원 정도가 이 공공기여금으로 현대차 그룹에서 제안을 했는데 서울시는 이걸 어디에 어떻게 쓴다는 계획이죠? 사실 이제 그 1조 7천억 원이라는 금액은 현대에서 제안한 금액일 뿐이고요. 예. 앞으로 지금 현재 협상을 진행을 중에 있는데 향후에 뭐 감정 평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최종 금액이 결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예. 뭐 이거를 어디다 사용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강남구를 포함한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또 사업자하고 협상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이런 공공기여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엑스에서부터 잠실 운동장 일대에 네. 지정되어 있는 국제교류 복합 지구의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이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에 기반 시설이 충분하다면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즉 강남구나 송파구 지역에 기반 시설이 확충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련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 2015년 5월 21일에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묶이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예, 전부터 강남구 입장에서는 또 사실 기반 시설이 충분하지 않았다, 미비했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조정협의회 같은 실질적인 돈의 용처를 사용할 때 강남구가 참여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협상 조정 협의회는 뭐 어느 국가 간 협상이든 기업 간 협상이든 가장 최종적으로 이 이해 관계자들이 만나서 협상 내용을 결정하는 최종 의사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법적 권한을 법적으로 이제 당사자로서의 권한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강남구는 사실 그 협상 조정 협의회에는 법적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여가 곤란하다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이에요. 근데 예.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협상 조정 협의회에서 공공측 시의 협상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 논의를 하는 기구가 실무 TF하고 협상 정책회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예. 거기에는 뭐 강남구가 참여를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고요. 수차례 지금 참여를 요구를 저희도 이제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강남구에서 네. 참여를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네. 예. 아마 그 협상조정협의회에 들어가야지 거기서 용처에 대한 의견을 네. 낼 수 있기 때문에 강남구청에서는 다른 참여는 좀 자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는 그렇다면은 국제교류지구 복합지구 사업에 투입하겠다. 이걸 어떻게 개발한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제 작년 4월 달에 이 코엑스에서 더 잠실 운동장 일대에 대한 종합 발전 계획을 발표를 했고 예.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내용을 좀 구체화하고 또 이제 그 제도적으로 이를 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틀은 이 지역을 서울의 지금 경제 도심으로서 지금 위상을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국제 업무와 또 이런 전시 컨벤션과 같은 마이스 시설 이런 것들을 대폭 확충하고 네. 또 노후화된 종합운동장에 있는 그런 각종 경기장을 현대화하고 또 시민들이 즐겨 찾는 다양한 용도로 복합화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을 좀 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코엑스와 잠실 운동장 일대를 통합하고 전략적으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일환으로 올해 5월달에 구역을 이쪽 코엑스에서부터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를 한꺼번에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는 이름으로 구역 지정을 해놓은 곳이죠. 아직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단히 지구 계획만 나온 상태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강남구 입장에서는 한전부지 개발로 피해를 입는 거는 강남 구민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교통이 혼잡해지고 먼지가 날리는 등 불편이 초래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공공기여금의 용처를 정할 때 참여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네. 불편이 초래된다는 점은 인정하시나요? 물론 이제 그 당연히 대규모 개발이 일어나면 그에 따른 교통 영향 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고요. 다만 한전부지 개발로 인해서 혜택을 누가 보느냐 따졌을 때는 그 혜택 또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분들은 강남 구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공공기여라든가 이런 사용처를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좀 위법 행위가 아니냐 이런 입장도 강남구에서 내비치고 있는데 이 네. 법적 대응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아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강남구에서 이제 위법하다라는 근거로 뭐 몇 가지 내용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한 거예요. 구역만 지정을 한 거고 예.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이 구역 내를 어떻게 개발할지 또 어떻게 이런 구역을 관리를 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 내용은 현재 지금 수립하고 있고 결정 과정을 내년 연초까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 구역 지정과 계획의 결정 요 내용을 좀 혼돈해서 그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계획을 결정할 때 해야 되는 뭐 재원 조달 방안이라든가 뭐 또 경관 계획, 환경 영향 평가 뭐 이런 부분들을 마치 구역 지정할 때도 해야 됐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위법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좀 관련 법령을 너무 좀 왜곡해서 해석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알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저희는 이제 뭐 아주 적극적으로 응대를 할 생각입니다. 공공기여금을 어떻게 쓰게 될지 이 사전에 좀 협상이 진행되는 건 없나요? 좀 교감하는 것들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공공기여를 관련해서 협상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초 조사만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예. 현재는 도시계획이라든가 또 건축계획, 그러니까 뭐 건축물을 어떻게 배치를 할지, 그다음에 용적률은 얼마로 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협상을 현대차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강남구를 포함해서 뭐 그 전체적으로 유관 부서나 유관 기관들 모여서 공공기여를 어디다 쓰는 게 맞을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를 해갈 계획이고요. 예. 연말까지 지금 그런 논의를 마무리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협상 조정의 대상은 법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와 현대차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동남권 공공개발 추진반의 김용학 반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강남구 입장을 들어봐야죠. 강남구청의 이희연 도시선진화 담당관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서 그 서울시의 입장을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가장 먼저 좀 반박하고 싶은 게 어떤 입장인가요? 대부분 지금 저희랑 대부분 지금 정반대의 그 지금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예. 하나하나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법적 하자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마치 지구단위 계획 구역과 그 결정에 대해서 뭐 예. 저희가 혼동하고 있다 하는데 서울시가 혼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거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5조 그 반박을 하려면 정확한 법을 가지고 해야지 마치 혼동이라는 말을 넣어서 하면 안 되고요. 잠시만요. 담당관님 이 부분은 좀 법적인 해석과 또 예. 향후 논쟁의 여지가 있어서 이 예.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자체를 놓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예, 이 알겠습니다.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된다는 입장인가요? 당연히 그 한전부지 115층이 들어서면은 예. 거기 그 앞에 교통 그 특히 온샷 개발 6개의 노선이 지금 그 KTX, GTX 그다음에 이러한 그 철도 노선이 들어서는데 이러한 통합 환승 센터 건립에 당연히 공공기여금이 우선적으로 쓰여져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마치 그 공공기여금을 서울시 소유의 땅입니다. 소유의 땅에다가 기반 시설도 아니고 서울시 소유의 땅에 가서 마치 박원순 시장께서 작년 4월 1일자 발표한 공약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공공기여금을 사용하면 그거는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일단 그 땅이 원래는 정부 땅이었잖아요. 그거를 한전에서 입찰을 받은 건데 이에 대한 지자체의 그 공공기여금 용처에 대한 해법에 대한 논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 이 법적 주체가 현대차와 서울시가 해당이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올해 2015년 3월 13일까지 사전 협상 지침에 당연히 저희가 그 협상 그 대상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강남구가. 그런데 3월 13일 날 고의적으로 강남구의 그 참여를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는 법적 당사자가 아니다. 이렇게 그 서울시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에 28조에 보면은 당연히 그 해당 자치구는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해 당사자의 주체의 하나이기 때문에 포함돼야 된다. 이 당연히 공공기여금에 포함돼야 대해서. 되고 3월 13일까지 당연히 협상 조정 협의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걸 포함을 안 시켜야지
갑자기 그 공공기여금 관련 그 논의가 시작될 시점에서 그 서울시가 부시장 방침으로 임의대로 배제하는 그거는 권한 남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4월부터 정책회의하고 실무 TF팀에 참여하라고 권했는데 강남구가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던데요. 그거는 언론에 마치 강남구하고 협의하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서울시의 출첵입니다. 사실은 협상조정협의회에 당연히 사전협상 지침에 의해서 예. 협상조정협의회만 개최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걸 뭐 마치 협의하는 것처럼 TF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언론에 강남구하고 열심히 협의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언론에 자기네 주장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강남구에서는 한 번도 이 참여 자체를 고려하지는 않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협상조정협의회에 참여하게 되면은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국제규류지구 복합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잠실 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이나 탄천도로 지하화에 들어가는 재정을 제외하면은 당연히 강남구에도 공공기여금이 쓰일 것이다. 이런 입장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서울시가 대부분 이제 자기네 소유의 땅에 서울시장님의 공약 사업에 쓰고 마치 남은 거를 가지고 강남구에 쓰겠다 하는데 과연 그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에 맞는 취지인지 네. 서울시가 스스로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서울시의 입장과 다르게 이 강남구청에서 가장 좀 큰 차이점은 서울시는 좀 공공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현희 강남구청장은 공공기여금이 세금보다 더 의미 있게 사용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던데요.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공공성이 아니고 서울시 소유의 땅에 공공기여금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네. 서울시 재정 사업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치 기업에서 들어온 돈을 꽁돈 들어오듯이 아무데나 써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개발 밀도에 따른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서 교통이라든지 환경 부분에 써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서울시의 네. 돔구장이나 또는 호텔을 짓는데 민자 사업을 하는데 관련되어 있는 기반 시설을 설치해 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서울시가 수익 사업의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서울시가 수익 사업을 노리고 있다. 사실 시 재정이 풍족해지면은 전체적으로 고루 교부가 된다면야 그게 좋을 수 있겠으나 강남구 입장에서는 좀 시각이 다른 것 같은데 사실 이 상황에서 제일 난처한 상황은 현대차거든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좀 빨리 추진이 되면 좋을 텐데 강남구에서 한전부지 내에 변전소를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공공기여금 문제를 빌미로 변전소 이전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이에 대한 말씀도 좀 궁금한데요.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변전소를 강남구에서 반려한 사유는 서울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2009년 지구단위 구역과 그냥 계획 결정 과정에서 네. 500평방미터 이상일 때는 그거를 중축으로 볼 수 없고 신축으로 보아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그러한 법률적인 규정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반려한 것이지 저희가 공공기여금 관련해서 반려한 게 아닙니다. 그건 법으로 현재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법리적인 문제부터 해서 용처에 대한 성격을 규명하는 문제까지 좀 입장차가 다르다 보니까 계속 갈등이 불거지는 것 같은데요. 좀 원만하게 양측의 입장이 조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구청 이희연 도시선진화 담당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세대의 진화, 글로벌 판매 1,600만 대의 놀라운 기록이 당신의 현재가 된다. 마침내 지금까지의 임팔라보다 더 찬란한 임팔라. 2015년 8월 가장 찬란한 준대형 세단이 온다. 임팔라. Chevrolet, find new roads. 임팔라 사전 계약 실시.
고덕 산업단지와 개통 예정인 KTX 지제역의 비전은 함께 누리고 새롭게 들어설 대형 복합 쇼핑몰을 앞에서 즐기는 이 편한 세상이 찾아옵니다. 미래가 빛나는 평택, 그 위에 빛나는 생활까지 이 편한 세상 평택 용이 8월 오픈 예정 1544-3033 대림. 냄새. 분명 빨았는데. 어우, 빨아도 잘 안 빠지는 남자의 땀 냄새를 위해 다우니 섬유 데오도라이저. 세탁할 때 넣어주면 와. 내 남자와 우리 가족을 위한 상쾌 빨래. 새로 나온 다우니 섬유 데오도라이저. 섬유유연제와 함께 쓰세요.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유플러스. LTE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된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초등학생 승섭이에겐 세상이 너무나 조용합니다. 그에겐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TV를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김홍준 씨도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만 갑니다. 승섭이와 홍준 씨도 함께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는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무료 TV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 청각장애인 및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눈, 귀, 상위 등급자이면서 저소득층인 분에게 우선 보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8월 31일까지 가까운 주민센터나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난청노인을 대상으로 음성 증폭기도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ARS 1688-459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자,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수도권 사용 설명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일자리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잡코리아 나광철 과장 전화로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잡코리아에서 현재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자신감을 조사했다고요? 네, 잡코리아가 현재 구직 활동 중인 신입직 취업 준비생 435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취업 자신감이란 주제로 설문조사를 결과 살펴봤는데요. 네. 먼저 설문에 참여한 남녀 구직자들에게 기업이 인재를 채용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할 것인지를 꼽아보게 했습니다. 네. 그러자 능력과 또 경험보다는 출신 대학과 학력 등과 같은 학벌을 제일 고려할 것 같다는 의견이 응답률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학벌, 소위 스펙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취업 시장의 트렌드가 스펙 초월 채용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 이런 인식과는 좀 거리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학벌을 앞세워 그 취업 준비를 하는 이들 그 상당수가 하반기 좁은 취업문을 뚫기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네. 이처럼 구직자들이 현 그 취업 시장 트렌드와 다른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는 이제 인터넷에서 그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명 그 카더라 통신에 따른 잘못된 정보 습득으로 인해서 많은 구직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그 하반기 공채를 대비해서 그 어디서 취업 관련 정보를 얻느냐
질문을 해봤습니다. 결과 대학 취업지원실이나 또 기업이 실시하는 채용 설명회보다는 그 인터넷, 취업 카페 등에 올라오는 정보에서 이런 정보를 얻는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기업으로부터 직접 듣는 입장보다는 어딘가 카페 같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통해 듣는 정보가 많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우리 구직자들은 얼마나 잘 대비하고 있을지 이번 하반기 공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하반기 내에 취업을 할 그 자신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는데요. 예. 그 결과를 살펴보면 25.1%의 구직자만이 하반기 내에 취업할 자신이 있다고 답을 했고요. 또 51.5%는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답을 했으며 그 나머지 23.4%는 하반기 취업 성공에 자신이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올 하반기 구직자들의 취업 전략을 어떻게 또 대답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취업 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질문을 해보았는데요. 예. 살펴보면 그 기업의 인지도나 기업이 속한 분야보다는 평소 하고 싶던 직무를 보고 또 지원할 것이라는 답변이 43.7%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복지나 기업 문화가 잘 알려진 강소 벤처 기업 위주로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반면에 기업 인지도와 비전 등을 보고 지원하겠다는 의견은 13.1%로 다소 낮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학벌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직무나 그리고 그 회사의 문화 위주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다라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요즘에 그 하반기 주요 기업들의 공채가 시작되면서 입사 지원서를 잘 써서 고민하는 취업준비생들 많잖아요. 이력서 쓰기에 어떤 간단한 팁 같은 게 있다면요. 네, 그 영어 점수와 또 자격증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직종에 대한 충분한 실무 경험과 이런 적극적인 자세만 갖추면 취업도 그렇게 어려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현재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람은 그 책상 물림이 아니라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제 학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이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급하다고 해서 무조건 원서만 내지 말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는 확신이 드는 기업을 집중 공략하는 것도 이렇게 높기만 한 취업 관문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자신의 지원 분야를 설정한 후에 관련 분야 경력을 쌓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지원하면 더욱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의 나광철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저는 지금 제4회 서울 뮤지컬 페스티벌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이태원의 뮤지컬 가창 수업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행위원장 김희철입니다. 서울 뮤지컬 페스티벌은 아시아 뮤지컬 시장의 허브를 지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뮤지컬 페스티벌입니다.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했습니다. 뮤지컬 노래 자체를 일반인들은 쉽게 접하기가 좀 어려운데 접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다른 분들이 부르시는 거 보면서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구나. 또 생활에서 친구들하고 놀 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가장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던 점,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게 될 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서울 뮤지컬 페스티벌 일원으로 이렇게 지원하게 됐는데 앞으로 더 이 페스티벌이 큰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년에 다시 또 참여하고 싶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뮤지컬 페스티벌 이태원의 뮤지컬 가창 수업 현장에서 이혜미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혜미 리포터가 서울 뮤지컬 페스티벌 현장에 다녀왔네요. 서울 뮤지컬 페스티벌,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와 아시아문화예술진흥연맹 서울총회와 더불어서 충무아트홀 3대 페스티벌로 불립니다. 24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충무아트홀과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등에서 계속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뮤지컬 디셈버에서 김광석 씨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김준수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네, 출입처 기자들과 함께 수도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주 화요일은 서울시 소식입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하죠. 홍주혜 기자. 네, 홍주혜입니다. 예, 앞으로는 서울시 산하의 기관장 자리에 오를 때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요? 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이 같은 합의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선 서울 메트로와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 SH공사,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그리고 서울시설관리공단 이렇게 5개 투자기관의 장이 인사청문 대상이 됩니다. 예. 각각 지하철 운영과 택지개발, 주택건설, 농수산물 도매유통, 공공시설물 관리 등 시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정책 수행 능력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시 산하 기관장을 채용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검증된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대상 기관을 더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올해 광복 70주년 맞아서 특별한 전시 소식 있네요. 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고 석 달 넘게 지난 11월 23일에 김구, 장준하 선생 등 독립운동가 15명이 고국당을 밟았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C-47 항공기를 타고 귀국했는데요. 예. 이때 독립운동가들이 탑승했던 비행기와 같은 기종의 비행기가 오늘부터 여의도 공원에서 전시됩니다. 수송기 내부도 상하이에서 서울로 오는 듯한 체험 영상 스크린으로 꾸몄고 C-47기를 둘러싼 역사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됩니다. 전시는 오는 2018년까지 3년 동안 이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 회현 지하 상가에서 열리는 할인 행사 소식도 있네요. 네, 회원 지하도 상가는 중고 LP와 주화, 우표 같은 각종 수집 상점이 모여 있는 곳이죠. 예. 이곳에서 오는 22일까지 회원 지하도 상가 아날로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행사 기간은 최대 30% 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인데 올해는 특히 상가에서 2만 원 이상 구매한 손님 20명에겐 추첨을 통해 상가 상품권 3만 원권을 제공합니다. 또 21일과 22일엔 상가 광장에서 인디밴드들의 버스킹 공연이, 또 22일엔 7080 스타일의 대규모 플래시몹 공연이 명동 일대에서 열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주혜 기자와 함께 서울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고덕 산업단지와 개통 예정인 KTX 지제역의 비전은 함께 누리고 새롭게 들어설 대형 복합 쇼핑몰을 앞에서 즐기는 이 편한 세상이 찾아옵니다. 미래가 빛나는 평택, 그 위에 빛나는 생활까지 이 편한 세상 평택 용인. 8월 오픈 예정 1544-3033 대림.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애잔한 선율이 감성을 자극하는 차이콥스키의 비창. 러시아 여행 마지막 날 밤에 들으면 더욱 떠나기 싫어질지 모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수도권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음악감독 짱감독입니다. 거울을 보는 시간을 늘리고 자신의 휴식을 위해 힘써라. 오늘은 제이슨 무라즈의 I'm Yours를 골라봤습니다. 이 곡은 2006년 우리나라에 방문해 처음 발표한 곡이기도 한데요. 자신의 인생을 위해 너무 많이 애쓰다 지쳐있다면 모든 계획을 놓아버리고 자연에 맡기라는 노랫말이 인상적인 곡입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 내용은 팟캐스트와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tried to beat you, but you're so hot that I melted. I fell right through the cracks.